작두실로 시작하는 닥터 포스터 시즌2. 닥터 포스터와 아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보낸 저 빨간 초대장이 다시 가족을 뒤흔듭니다. 젬마는 전 남편이 이사 온다는 최고급 빌라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이제 다른 사람 좀 만나라며 자신이 돌아온 것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는 웬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가 찾아오더니 젬마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집들이 파티 당일 아들은 파티장으로, 젬마는 근육남과 데이트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온 신경이 집들이 파티로 가있던 젬마는 결국 근육남을 데리고 전 남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거슬렸던 이제 이름을 불러줘야 하지만 어쨌든 불륜녀는 젬마를 콕 집어 감사 아닌 감사를 전합니다. 남의 집을 휘젓고 다니는 젬마.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난 젬마는 낮에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취했는지 어쨌는지 온갖 소리를 합니다. 이상야릇한 분위기. 젬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데이트 신청했던 근육남이 아들의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새 많이 자란 아들은 중2병의 눈빛으로 엄마를 쏘아붙입니다. 전 남편은 젬마에게 나쁜 년이라는 카드가 담긴 꽃을 보냅니다. 설상가상 아들은 선생님과 데이트하는 엄마가 부끄러웠는지 아빠 집에 가겠다며 전 남편과 나가버리고 시즌2 1화가 마무리됩니다. 아들이 나가버린 새벽, 반지를 녹여 무언가를 만들면서 말이죠. 부부의 세계 7, 8화입니다. 휘황찬란하게 돌아온 전 남편과 불륜녀. 고산씨는 불륜 커플의 성대한 복귀로 떠들썩합니다. 회계사 부부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사가 정신 차린 모양입니다. 지선우는 새로운 신경정신과 선생님 방에 놀러가 커피를 마실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홈파티에 집으로 사람 불러서 화장받는 불륜녀. 엄마는 딸의 금이환영에 신나 있습니다. 홈파티가 열리고 지선우는 동네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십니다. 물론 그러다 우연히 신경정신과 선생을 만납니다. 아들이 걱정된 지선우는 결국 홈파티로 향하고 아들을 찾으러 집안 방방곡곡을 뒤집니다. 자신의 방과 똑같이 꾸며져 있는 신혼집을 보고 놀라는 지선우. 아들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답답할 뿐입니다. 전 남편은 지선우의 병원 원장과 의사 친구를 만나 후원을 빌미로 부원장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가합니다. 지선우에게 미행을 붙인 것도 그렇고 꿍꿍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나름 평온했던 지선우의 일상에 전 남편이라는 돌멩이가 냅다 박히면서 7화가 마무리됩니다. 경찰을 불러보지만 CCTV가 없는 쪽으로 감쪽같이 사라진 범인. 놀란 아들은 아빠를 부르고 전 남편은 아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전 남편은 천만 영화를 제작해 성공한 제작자가 됐지만 그의 회사며 사업이며 모두 여회장의 손안에 있죠. 한편 동네에서 우연히 아들을 만나는데 아들은 신경정신과 선생과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혼에 대한 충격과 사춘기가 동시에 와서 그럴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 시간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은 전 남편의 현 가족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혼자 와인 마시던 밤 괴한이 침입합니다. 이 장면이 한국판에서는 꽤나 논란이 됐는데 그렇다면 감독은 왜 여기서 1인칭 공격자 시점에 카메라 연출을 했을까? 이러한 카메라 연출이 액션 영화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선 영화 악녀를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악녀는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연출은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는 것이 관객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1인칭 액션을 볼 때는 쾌감이 느껴지지만 부부의 세계처럼 침입자의 시선에서 보는 1인칭 액션은 너무 가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마치 FPS 게임에서나 하던 무분별한 폭력이 실사화된 듯 느껴지죠. 주인공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표현되는 액션과 정체도 모르는 침입자의 시선에서 표현되는 액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제일 먼저 찾아온 신경정신과 선생. 회계사 남편도 잘 지내는 듯 보였으나 개버릇 남 못 줍니다. 지선우는 침입자가 전에 자신을 협박했던 폭력 남친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 환자는 최근엔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지선우는 전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지만 이곳을 떠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 남편이 폭력 남친을 통해 지선우를 직간접적으로 협박한 것은 사실이었죠. 고산 부잣집 여자들의 모임 여우회, 취미로 클레이 사격을 하는 클라스입니다. 그곳에 나타난 지선우는 여우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8화가 끝이 납니다.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승마, 골프 등
여러 상류층 스타일의 취미가 있는데 왜 클레이 사격일까?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최근 방영했던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아이유의 화려한 착장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꼽을 만한 씬이 이 장총씬입니다. 여성 캐릭터가 권총도 아닌 자기 키만한 장총을 들고 장전에서 쏘는 장면이 멋있게 표현됐죠. 이런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고 장총 사격신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선우가 장총을 들고 등장하는 씬에서도 그 특유의 웅장한 음악과 슬로우 화면을 통해 이 등장씬에 감독이 얼마나 힘을 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닥터 포스터는 장총 따위 필요 없습니다. 존재만으로 이미 센 캐니까요. 이 캐릭터에 장총을 쥐어주면 정말 쏴버릴지도 모릅니다. 닥터 포스터는 회계사에게 남편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캐내도록 시킵니다. 그러다 아들이 새로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젬마는 바로 그녀와 저녁 약속을 잡죠. 집에는 자꾸 남편이 보낸 공인중개사들이 찾아오고 회계사는 전 남편과 만나 정보를 캐내보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웬 여자와 즐겁게 떠들고 있습니다. 젬마는 집에 가던 중 아들의 친구를 만나 걔 방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클럽으로? 가더니 그 근육 선생님 불러서 부비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회계사와 술 마시다 나온 전 남편도 만납니다. 전 남편은 취한 모습을 사진만 찍고 가버리죠. 아침 들고 찾아온 근육 선생님은 결국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회계사는 술에 취해 또 헛짓을 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가지만 결국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부부의 세계 90화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시작합니다. 여우회에 들어온 지선우는 저번 시즌에서 여회장을 자극했던 것처럼 여다경을 쿡쿡 찌릅니다. 신경정신과 선생은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지선우는 부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회장과 직접談判을 제안합니다. 아들은 겉보기엔 잘 지내는 듯 보였으나 약간의 도벽 증세를 보입니다. 병원으로는 누가 아들의 사진과 함께 죽은 비둘기를 보내는 등 무언의 협박이 계속됩니다. 놀란 지선우는 아들 핸드폰이 꺼져 있자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고 전 남편은 통제 안 되는 폭력 남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발견된 아들은 핸드폰을 꺼놓은 것 뿐이었고 아들은 답답한 엄마에 질려갑니다. 여다경 또한 현 남편을 의심하다 사무실에 놓은 다른 폰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선우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폭력 남친은 다시 환자 앞에 나타나고 제때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통제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원장은 여자가 일하랴 아들 챙기랴 힘들다며 꼰대력을 발산하고 지선우는 의사 친구부터 신경정신과까지 모두를 의심해야 합니다. 10화에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어집니다. 신경정신과는 여회장과 따로 만나 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폭력 남친은 전 남편에게 집착은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선우에게 찾아온 전 남편은 웨딩 앨범을 보고 있는 지선우가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함은 슬립으로 표현됩니다. 임신 준비를 위해 병원을 찾은 회계사 부부. 아내에게 또다시 불륜 사진이 전송됩니다. 아들의 도벽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전 남편 비서의 딸 노을이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며 이혼 자녀의 의리로 충고합니다. 폭력 남친은 집까지 찾아오는 등 협박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회계사는 아내에게 불륜 사진이 전송된 것이 전 남편의 농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선우는 환자를 통해 폭력 남친을 찾아가고 거친 몸싸움 끝에 녹음 파일을 확보합니다. 결국 통제불능인 폭력 남친으로부터 환자를 다시 떨어뜨려주는 지선우.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폭력 남친이 뒤따라오고 폭력 남친의 돈 요구에 질린 전 남편까지 기차역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10화가 끝이 납니다. 친구를 때려 정학 처분을 받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젬마와 전 남편. 아들은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젬마는 전 남편이 아들에게 자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아들 문제로 집에서 오랜만에 저녁을 먹게 된 세 사람. 저녁 자리를 정리하면서 미묘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젬마는 핸드폰 녹화를 켜놓고 전 남편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걸리고 말죠. 더 놀라운 건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저쪽 동네의 세계. 뒷집 회계사 아내는 소리가 다 들린다며 찾아와 전 남편 물건도 버리지 않고 집착하는 젬마를 꼬집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고통스러워하는 젬마. 다음날 찾아간 아들 학교에서 아들이 엄마 아빠 일로 실랑이를 하다 싸우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핸드폰에서 이자벨이라는 여자친구와 입맞춘 사진까지 보게 되죠. 결국 이자벨을 만나 홈파티가 있던 날 자신의 아들과 입을 맞췄고 더 진도를 나가려다 추행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결국 집을 나서지만 엄마 집엔 근육 선생님이, 아빠 집에선 전 불륜녀 현 새 아내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 동네 공원에서 불량 학생의 끝인 담배를 피려는 아들을 발견하고 젬마는 불을 붙여줍니다. 또다시 놀라운 그들의 세계. 젬마는 아들이 어떤 일을 했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엄마는 항상 옆에 있을 거라며 다독입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결하고 말이죠. 부부의 세계 11화는 기차역에서 시체가 발견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폭력 남친은 돈을 구했으니 함께 여길 뜨자고 하지만 환자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폭력 남친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전 남편일까? 떨리는 손가락이나 피 묻은 목덜미가 수상할 따름입니다. 환자는 공중전화로 지선우에게 연락해 전 남편이 현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회계사 부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의사 친구는 부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다 꼰대 원장의 차별적 발언에 급 지선우 편을 듭니다. 이래저래 남편이 의심스러운 여다경. 고산에서는 죽은 사람이 지선우의 애인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알고 보니 그 소문은 여우의 발이었죠. 신경정신과 선생은 꾸준히 나타나 호위무사 역할을 합니다. 환자는 전 남편과의 실랑이에서 떨어뜨린 반지를 지선우에게 줍니다. 고산역 CCTV는 서버 점검으로 찍힌 게 없다지만 메모리는 여회장 손에 있고 셔츠, 사라진 반지 등 여다경은 남편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전 남편이 경찰에 긴급 연행되면서 11화가 마무리되지만 12화에서 환자가 준 결혼 반지가 전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이면서 결국 자살로 마무리됩니다. 아들은 엄마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게 되고 지선우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 갚아줍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여다경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들을 꼬셔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들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못 산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자기 때문에 난 헛소문이 아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쇼핑몰에서 본 전 남편 부부와 함께 있는 모습은 혼자 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죠. 여다경의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심보를 눈치챈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지선우를 찾아가고 이 애증의 부부는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닥터 포스터 4회로 가보겠습니다. 곱게 떠날 위인이 아닌 닥터 포스터. 전 불륜녀에게 남편이 왔던 날 놓고 간 넥타이를 보냅니다. 불안해진 전 불륜녀는 현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젬마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젬마가 내놓은 집까지 찾아온 전 불륜녀. 거기서 뒷집 회계사 부인이 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음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딸의 앞길이 걱정된 전 불륜녀의 엄마까지 모두 젬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모여들고 모두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 불륜녀의 압박에 현 남편은 결국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전 불륜녀는 솔직히 이야기한 남편을 용서하려고 잠시 노력하지만 젬마는 전 불륜녀에게 차고 다니는 시계부터 음식 취향, 음악, 잠자리까지 모두 자신의 취향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전 불륜녀는 현 남편을 떠나가고 현 남편은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버려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걸 기획하고 현장에 찾아간 젬마지만 아직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전 남편이 자신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한 젬마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무섭게 바라봅니다. 습관이었는지 화해의 몸짓이었는지 모를 일을 저지르고는 바로 실수였다고 덮어버리는 전 부부. 현 부부는 아이가 PC방에서 밤새 자다 왔는데도 모릅니다. 아들은 PC방에서 과자를 훔쳤는데 그 장면을 친구가 보고 결국 싸우게 되어 부모 자격으로 둘은 학교로 불려옵니다. 아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친구를 때려서 학폭위원회까지 열릴 상황입니다. 아들의 학폭만은 막아야 하는 부모.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부모를 찾아가 빌어보지만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결국 병실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말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다경이 아빠 백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괴감에 몸부림치는 지선우.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문자는 그녀를 더 깊이 좌절하게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둘이 같이 있던 날 밤 집에 왔었으며 그 순간을 목격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둘이 함께 있는 상황을 본 뒤 부모를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다경은 아들을 케어하기로 결심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회계사 아내는 꾸준히 마음을 두드리는 회계사에게 다시 마음을 엽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넋이 나가 있던 지선우는 환자를 꼼꼼히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납니다. 결국 병원을 떠나는 지선우. 주인공 빼고는 모두가 평온한 삶을 사는 듯 보입니다. 주정뱅이 의사한테 찾아온 지선우는 나 하나 없어지면 이라는 불안한 멘트를 날립니다. 결국 바다에서 발견된 지선우, 신경정신과 선생이 구해냅니다. 원작에서는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K-드라마는 순정파 캐릭터가 구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신경정신과가 지선우를 구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전남편. 신경정신과는 그렇다 치고 전남편의 순정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때렸던 친구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여다경. 본인의 뜻대로 잘 풀려가는 듯 보이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올라가 보니 아들이 아기를 보고 있었고 여다경은 아기를 때렸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있었던 아들은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때 전남편이 아들을 때립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마침 그때 정신 차린 지선우는 바로 집으로 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아들을 지선우는 차에 태우고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을까 불안해하는 여다경에게 전남편과 잤음을 알립니다. 닥터포스터 마지막 화입니다. 걸어가는 전남편을 차로 쳐버릴까 하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젬마. 젬마는 모든 걸 잃고 분노만 남은 전남편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 의사 친구는 어플로 만난 상대와 결혼을 했고 근육 선생님은 은근히 아들의 독립을 부추깁니다. 식당까지 찾아온 전 남편은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이미 서로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밤에 집 앞을 지나가는 택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묵는 호텔로 찾아간 젬마. 열려있는 비상구로 이어진 야산으로 향하는데 전 남편이 도로 위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젬마는 차분히 남편을 데리고 올라와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아들이 엄마를 멀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젬마가 한때 아들을 미워하긴 했지만 전 남편은 아들에게 엄마는 아들을 싫어하고 내가 너를 챙기기 위해 집에서 일하는 거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보다 일을 더 좋아한다고 말이죠. 혼란스러운 아들을 두고 젬마는 화장실에 무언가를 준비해두고 나옵니다. 전 남편은 평생 다신 못 볼 것이라 작별 인사를 하죠. 젬마가 화장실에 준비해뒀던 것은 시즌2 1화에서 반지를 녹여 만든 것으로 아마도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로 보입니다.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나타난 젬마는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는 부모님의 사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으나 아들을 생각하며 살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며 가족 사진을 쥐어줍니다. 아들도 징계 없이 무사히 복학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아들은 차에다 핸드폰을 놓고 전 남편을 구하러 들어간 사이 엄마 아빠를 떠나버립니다. 둘에게 너무 질렸으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아들은 떠났고 그렇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됩니다. 여다경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부부의 세계 15화입니다. 초반에 지선우처럼 행복했던 한때를 회상하게 된 여다경. 남편이 돌아오자 지선우와 잔 게 사실인지 묻는데 거짓말했다 파국이 된 과거가 떠오른 남편은 이번엔 솔직하게 이야기해봅니다. 사고였고 아무 의미 없으며 심지어 너가 더 잘한다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여다경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날 집으로 찾아온 전 남편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 남편의 횡포에 지선우는 여다경의 집으로 가 딸에게서 전 남편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부모를 설득합니다. 모자가 떠난 빈집에 여다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뒷집 회계사 아내를 만나고 전 남편이 계속 지선우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돈을 주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지선우가 시킨 걸까요?
결국 여다경은 지선우를 찾아가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함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은 향수, 속옷,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지선우에게 했던 것과 같은 스타일로 선물했고 평소 스타일도 지선우의 스타일과 비슷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겠냐는 지선우의 말에 여다경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투자자와 미팅 후 계산하려던 이태호는 카드가 막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집으로 찾아간 전 남편에게 여 회장은 이거 갖고 꺼지라며 가방 하나를 던져줍니다. 모든 걸 잃고 버려진 전 남편은 지선우가 앞에 나타나자 모든 건 너 때문이라며 차문을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육하에 버렸던 지선우의 자작극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증오한다고 소리칩니다. 지선우도 젬마 포스터처럼 차로 확 쳐버리려다가 멈추고 돌아갑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까 하지만 내가 데려간다는 쪽지만 남긴 채 아들이 사라지고 15화가 끝납니다. 대망의 마지막 화, 회계사 부부의 재결합 파티가 열립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파티 중인 음식점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집 근처에서 왠지 모를 인기척을 느낍니다. 집에는 찢어진 웨딩 사진을 테이프로 붙인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회계사 부부는 재결합 파티까지 열었지만 불륜의 트라우마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한편 쪽지만 남겨놓고 아들을 데려간 전 남편에게 연락해 찾아가는데 전 남편은 바닷가에서 아들의 손을 꽉 쥐고 놔주지 않습니다. 설득해 음식점으로 데려오지만 자기 반성은 없이 새로 시작하자는 말만 합니다. 못난 데다 반성도 없이 그저 붙어있으려는 아빠. 그런 아빠가 차에 뛰어들자 제일 먼저 쫓아가 살피는 엄마. 이 모든 것에 질려버린 아들은 핸드폰을 던지고 이 둘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제일 소중한 걸 잃고 말았죠. 물론 핸드폰 끄고 학원만 빠져도 경찰에 신고하고 쌩 난리치던 엄마가 저렇게 떠난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한국적 감성으로 봤을 때 어색하긴 합니다. 애초에 쿨한 부모 설정도 아니었고요. 그랬다면 학폭에 그렇게 절절매진 않았겠죠. 어쨌든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엄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견디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맛이다 이거. 그거보다 싼 데는 없었어. 아 진짜. 마음에 들기도 백도 싼데 거기서 더 훨씬 싸. 심지어 관리 포함이네. 포함시켜